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터널 헌터 최태선 예비역 중령입니다. 오늘은 우리 안보 역사의 거대한 분기점이 되었던 제1땅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3땅굴이나 또 제2땅굴 그리고 제가 발견한 제4땅굴은 비교적 익숙하십니다만 모든 땅굴의 실체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것은 바로 제1땅굴이었습니다. 오늘은 제1땅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발견 이야기에 앞서 먼저 제1땅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굴은 제2, 제3, 제4 땅굴과는 매우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먼저 땅굴을 여기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가시는 땅굴은 제3 땅굴이 되겠습니다. 문산에서 가깝기 때문에 아주 방문하기가 쉽죠. 그리고 그 청룡열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그런 그 열차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 땅굴은 편안하게 이 땅굴 밑바닥까지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라올 때도 물론 그 차를 타고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업체 간의 협업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은 또 제2 땅굴인데요. 이 제2 땅굴은 철원에 있습니다. 그 철원은 제3 땅굴보다는 거리가 멀고 또 제2 땅굴에는 그 소위 청룡열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걸어서 내려갔다가 또 걸어서 올라오셔야 되죠. 내려갈 때는 뭐 괜찮은데 올라올 때는 아주 힘든 체력장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89년에 찾은 제4 땅굴이 있거든요. 여기는 강원도 양곡은 펀치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굴은 제2, 제3 땅굴과는 아주 다르게 TBM, 터널 보링 머신이라고 하는 이 자동 굴착기로 뚫고 들어갔습니다. 자동 굴착기로 약간 이렇게 올려 치면서 뚫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 수평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높이가 자동 굴착기 직경이 3m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실 때 편안하게 이 머리 부딪히지 않고 편안하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굴하고 만나는 지점에 가면은 소위 말해서 청룡열차 같은 그 갱차가 거기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타고 떨그덕 하면서 저 북한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갱차를 타고 북한까지는 아니고요. 북한에 임박한 곳까지 가는 거는 제4 땅굴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4 땅굴은 양구군청하고 그 땅굴 그거를 운영하는 회사하고 불협화음이 있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터널 헌터 책을 5월 1일날 출간하면서 그 책을 한두 권 양구군청에 가서 기증식을 하고 제4 땅굴을 보려고 그렇게 접촉을 했는데 제4 땅굴 관광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양구군청을 가지 못했습니다. 속히 양구군청과 그 관광을 운영하는 그 업체 간에 원만한 타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4 땅굴은 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게 제4 땅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생생히 아시는 평화의 댐이 있습니다. 그 평화의 댐은 정말 장관인데요. 그 당시 대통령이 결정을 정말 잘 해가지고 지금 북한에 있는 그 임남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댐입니다. 거기 댐을 열면은
63빌딩에 뭐 허리까지 찬다고 했던가요? 뭐 그런 식으로 수공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수공을 딱 앞에서 막아주는 게 평화의댐입니다. 그러니까 탁 막아주면 오히려 물이 반대로 치기 때문에 북한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서울 및 경기 지방의 국가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국민을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는 그 댐이 되겠습니다. 발전기는 없습니다. 그냥 단지 막아주는 댐입니다. 아주 볼만합니다. 너무 장관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자, 그러면 제1땅굴은 어떻게 된 걸까요? 제1땅굴은 현재 관광 자체가 실제 땅굴에는 들어가서 관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 연천군에 있는데 그 DMZ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것이 너무나 위험합니다. 북한에서 그냥 총을 쏘면 바로 맞습니다. 그래서 제1땅굴은 발견 당시에 관광을 수년간 하다가 1988년에 그 관광을 중단하고 그 모형을 그 땅굴이 보이는 그 산꼭대기에 그 상승 전망대라고 있는데 그 전망대 앞 마당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7, 8m 되나요? 그리고 모형도 조금 크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땅굴이 높이가 1.2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한국 사람들이 키가 커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좀 크게 생긴 거는 비슷한데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감이 떨어져가지고 다소 시시한 그런 땅굴 모형이 되겠죠. 어쨌거나 이제 1땅굴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1땅굴 발견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땅굴이 발견될 당시에는 이미 1땅굴이 있는 25사단의 오른쪽 6사단에서 1땅굴은 74년도에 발견됐는데 그 1년 전부터 6사단 지역, 철원 지역에서 소리가 지하에서 들려온다. 이렇게 병사들과 중대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아주 진심 어린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또 났다가 딱 또 수개월간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몰라가지고 뭐 당시에 뭐 청진기도 가져오고 뭐 난리굿을 쳐가지고 소리를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 보고를 사단에서 그 사단장님이 이제 또 상급부대에 보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정명한 장군님이 사단장이셨는데 이분이 제가 있었던 7사단의 정만길 사단장님한테 땅굴 찾는 것보다 주변의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키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고백을 여러 번 하셨다고 정만길 사단장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84년도, 85년도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됐는데 지금 25사단의 왼쪽, 그러니까 1사단입니다. 판문점 지역에서 북한에서 내가 땅굴 받아왔어 하고 귀순자가 온 거예요. 월남을 한 겁니다. 귀순자가. 그분이 김부성 씨입니다. 김부성 씨가 자기가 땅굴 받아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땅굴에 대한 경각심이 그냥 굉장히 쫙 올라갔죠. 그러니까 25사단 입장에서는 오른쪽에서 소리 난다, 왼쪽에서는 귀순자가 땅굴 파고 왔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25사단에서는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DMZ를 철저히 수색해라, 이런 명령을 해가지고 그 수색대가 이제 수색을 하게 됩니다. 1974년 11월 5일 아주 이른 아침에 경기도 연천군 고랑포 동북방 8km 지점 25사단 수색대 구정섭 중사 외 8명이 DMZ 안으로 정찰을 나갑니다.
그곳은 그 적 GP에서 많이 내려다 보이는 아주 총을 쏘면 그냥 바로 맞을 수 있는 그런 개발지, 위험한 곳이었죠. 거기는 아무것도 그 총알을 막아줄 것이 없고, 단지 그 하계가 되면은 이제 하계 이후에는 그 갈대가 높이 자라가지고 키만큼 자랍니다. 그 억새풀이죠. 그게 자라가지고 이제 사람이 그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그 잘 안 보입니다. 그런 곳을 이제 구정섭 중사가 쭉 들어가서 수색을 하는데, 이상록 일병이 소리를 칩니다. 선임하사님, 저희 땅속에서 김이 올라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저도 그 땅굴 탐식과 근무 시에 그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이 장소에 아주 여러 번 갔었어요. 뭐 10번 이상 갔죠. 그때 가서 그 실제 지형을 보니까 구정섭 중사가 수색했다는 그 지역이 동서로 한 1km 정도 평평합니다. 아주 평탄합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서 북쪽, 저 북쪽 지피 쪽으로 또 평탄합니다. 평탄한 곳에 저 끝에 북한 지피가 딱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은 좌하고 우에 능선이 쫙 이렇게 뻗어 있어가지고 이 가운데가 땅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평평합니다. 아주 평평한데 북쪽에서 쏘면은 바로 맞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딱 들어가서 보는 순간, 저는 그때 이제 미군들을 많이 과학자들 인솔해가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선임자로 인솔 책임자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일개 분대가 이제 저희를 경호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는 능선에서 이제 딱 내려가가지고 바닥에 닿는 순간, 야, 이거 쏘면은 맞는구나. 죽는 수밖에 없다. 근데 피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끼는 상태에서 이제 거기서 어떤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구정섭 중사가 이제 거기를 내려갑니다.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 억새풀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상록 일병이 외친 거죠. 저기 김은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외치니까 이제 구정섭 중사가 탁 보니까 진짜 김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구중사가 보니까 이거 뭐냐 이런 생각이 탁 들면서, 구중사가 월남전 참전 용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월남에서 있었던 그 구치 땅굴 내지는 뭐 이런 것이 딱 머리에 스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딱 엎드려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을 해가지고 뭐 분대원들도 쫙 다 엎드려가지고 사주경계 해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외곽으로 딱 총을 겨누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세히 보니까 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살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딱 보니까 안에서 뭐 탁탁탁탁 소리도 나고 말소리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소리가 이제 콘크리트 나중에 밝혀지지만 콘크리트 슬라브를 타고 이제 둔탁하게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중사가 이제 거기 있던 분대원 보고, 야, 이거 야삽으로 팔아!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대원들이 한 두어 명이 야삽으로 막 썩 긁어서 이제 파는 겁니다. 막 이게 찍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찍다가 거기 지뢰가 있으면 터져가지고 그냥 다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살 긁는 거죠. 살살 긁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45cm 밑에서 콘크리트 판넬이 쫙 나온 겁니다. 폭은 1m, 그 다음에 이제 가로로 1m, 또 이 폭이 50cm 정도 되는 콘크리트 판넬이 착 하고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싶어가지고 이제 그 야전삽 뒤에 그 꽃갱이를 그 틈에다 넣어가지고 그거를 들쳐냅니다. 들쳐내는데 그때 이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뭐라고 소리가 들리냐? 막 이제 그 작업하는 소리 같은 게 들렸는데, 그 안에서 동무들, 우리 남반부 국군한테 들킨 것 같아. 빨리 튀라오.
뭐 이런 거 비슷한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우닥탕탕 뭐 왕창창 하면서 이제 막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그 콘크리트 판넬을 이제 들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겠죠. 판넬이 두께가 한 5cm 되니까 뭐 안 하면 뭐 혼자서 이렇게 벅 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거워요. 그래서 그걸 들으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낑낑 매가지고 이제 그걸 간신히 들어가지고 한 장을 딱 들어서 보니까 와, 오 마이 갓, 밑에 레일이 쫙 있고 레일이 다 두 개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반합이 있는 거예요. 반합 아시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반합에 국수하고 강냉이 밥이 들어있는데 국수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야, 그때 보니까 이제 한 칸이 들렸으니까 이걸 뭐 내려가서 어떻게 덮어놓고 내려갈 수 없고 총 쏘면 맞으니까 사 이렇게 이제 본 거죠. 보니까 저쪽에서 우당탕탕 하면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쪽으로 튀는 듯한 소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좀 한참 좀 있으니까 잠잠해져가지고 싹 이렇게 보니까 레일이 쫙 놓여있고 뭐 그 전선에 백열들이 쫙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안심하고 내려가서 콘크리트 판넬 좀 한 뭐 도장 더 들었겠죠. 들고서 이제 보니까 그 안에 뭐 공구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어느 기록에는 폭약이 한 트럭분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폭약.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다 늘어놓고 이제 토낀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갱차 그 이제 흙 같은 거 실어서 뒤로 빼는 갱차까지 놓고 이 사람들이 도망간 겁니다. 국수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요. 야, 그때 그 도망간 북한군 병사들 국수도 못 먹고 도망갔으니 참 불쌍합니다. 그래서 이 구정섭 중사가 이제 발견했는데 그 갱차 같은 경우는 갱차 끝에 보면 케이블이 이렇게 그냥 맨손으로 밀고 갈 수도 있지만 케이블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서 전기로다가 이렇게 가동하면은 케이블이 돌돌돌 감기면서 이걸 이제 끌어주는 거죠. 흙 같은 거 무거운 거를 이제 끌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흙을 담고 있는데 또 다음 갱차가 오지 않습니까? 다음 갱차가 올 때는 이거를 피해 줘야 되죠. 그래 피해 주려면은 옆으로 갱차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밀읍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옵니다. 밀으면 그 이제 사이로 이제 또 다른 갱차가 들어오고 짐을 실은 갱차는 또 원위치로 나가가지고 또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죠. 예, 이런 그 장치까지 그대로 놓고 북한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정섭 중사는 이제 보고를 한 거죠. 중대본부 여기는 구중사 땅굴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무전을 치는 순간에 그 위험하다고 했던 적지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냥 기관총이 그냥 다다다다다 그냥 떨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300여 발의 기관총이 이제 떨어졌는데 이제 우리 쪽에서도 대응을 했죠. 근데 우리 쪽은 일반 소총이니까 사거리가 이제 그쪽에 닿지를 못합니다. 걔네 기관총은 닿고. 예.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1시간 15분 동안 교전이 있었고 우리 25사단 병사 3명이 전사했습니다. 기관총 맞고 3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5명, 그러니까 총 9명이 갔는데 3명이 전사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엄청난 전투가 벌어진 거죠. 물론 나중에 구정섭 중사에게는 을지무공훈장, 그 다음에 그 김나는 것을 발견한 병사에게는 이상로 길병이죠. 충무무공훈장, 그리고 나머지 분대원 전원에게는 화랑무공훈장이 수여되었고 전원 1계급 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인터넷 이런 데 보면 구정섭 상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이 뭐 당연히 국방부까지 보고됐고 국방부에서는 군사정전위원회에다가 통보를 하게 된 거죠. 이거는 뭐 명백한 도발이니까 군정위에서 북한 측 그 판문점에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들한테 막 항의하고
니들 와서 같이 입회해서 봐라, 우리가 수색하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노했다 하더라고요. 그냥 먼 산 바라보고 노했다고. 그때 뭐 이렇게 TV로 파문전에서 보여주는 게 오늘 사진에 보니까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안 왔어요. 그래서 땅굴은 11월 5일날 최초로 발견을 했는데 15일 후인 11월 20일에 군사정전위 소속 미 해군 소령하고 미군 토탈 6명, 그 다음에 한국군 그 연락장교가 그 해병대에서 2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 해병대 2명, 이게 총 8명으로 구성된 유엔사 예하 군사정전위원회에서 그 땅굴이 정말 있는 거냐, 그 땅굴의 재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정밀조사죠. 정밀조사하기 위해서 땅굴 수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그 발견된 지점이 이 사람들이 1200m를 중앙분계선에서 남쪽으로 침투를 했습니다. 1200m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나씩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군사분계선에서 300m 되는 지점에서 북한이 비열하게 그 땅에다가 매설해 놓은 부비출에 아마 뭐 지뢰일 것 같습니다. 그 지뢰를 그 해군 소령이 밟은 것 같습니다. 밟아가지고 이 해군 소령은 거기서 그대로 산화를 하고 정말 뭐 이렇게 시신을 올바로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산화가 되었고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분이 로버트 맥퀸 벨린저 중령이십니다. 취소됐죠. 1개업 취소돼가지고 벨린저 중령이 되셨는데, 이제 당시에 벨린저 소령이 거기서 산화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서 같이 그걸 돕던 우리 해병대 해사 18기생이라고 하네요. 대전고등학교 39회 출신입니다. 김학철 소령님, 당시는 대위죠. 이분도 또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전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군 장교 1명, 한국군 장교 1명, 이게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전사를 했고, 나머지 6명이 다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발견의 기쁨도 잠시였고, 우리는 아주 큰 희생을 치러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 벨린저 중령과 김학철 소령과 그 다음에 그 땅굴을 발견했을 당시에 돌아가셨던 그 세 분에 대해서 정말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군사정전위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군사정전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땅굴과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땅굴이 그 DMZ 안에서 발견됐을 때는 항상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출동을 합니다. 제사 땅굴 발견 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사정전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엔 참전 16개국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영국, 캐나다, 태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3, 4개국이 돌아가면서, 약간씩 돌아가면서, 물론 미국이죠. 그 유엔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략 병력은 한 3, 40명 됩니다. 제가 과거에 연합사 의전과장 할 때 그 유엔군 의장대가 바로 이 유엔군입니다. 제가 그 의장대하고 늘 협조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현재 이분들이 어떨 때는 그 고위급도 옵니다.
여단장급도 올 때가 있고요. 대위도 있고 뭐 소령도 있고 중위도 있고 그다음 병들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유엔군이 현재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 안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엔군은 항상 그 한국 국방정보본부하고 이렇게 긴밀히 협조하면서 이곳에 국방정보본부에서는 이제 해병대를 파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합동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기 조사를 왔던 선임 장교가 바로 미군이 임명한 그 선임 장교가 되겠습니다. 이 벨린저 중령은 미국 해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이분은 그 캘리포니아 태생인데 자기 고향을 그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버지니아라고 이렇게 쓸 정도로 그 해군에 대해서 아주 긍지가 강하셨던 분이고, 이분은 월남전 참전을 하셨는데 이분은 바다를 좋아했지만 비행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해군 조종사입니다. 해군 조종사로 월남전에도 참전하시고 또 한국에 와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죠. 아주 그 운동을 좋아하셨던 분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비 출랩은 지금 발견은 11월 5일 날 했는데 이 조사는 이제 보름 후인 11월 20일 날 했으니까 그동안에 북한 측에서 와가지고 거기다 뭐 많은 것을 설치를 했을 것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가만 끝에까지 갔는데 이제 300m를 남겨놓고 이제 그런 엄청난 그 희생을 치러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1땅굴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 땅굴은 높이는 1.2m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폭이 90cm이고 아래쪽은 폭이 1.2m입니다. 그리고 발견된 곳은 깊이가 45cm로 아주 얕은데 조금 이게 지상으로부터 좀 밑에 내려온 데는 한 2m에서 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도 그걸 따라서 뭐 2m나 4m 되는 곳까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땅굴의 가장 남단 지역은 제가 가봤죠. 그런데 이 땅굴은 북한 군들은 뭐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뭐 쪼그리고 이제 올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군이나 뭐 미군들은 이 쪼그리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북한군은 쪼그리고 뭐 오고 뭐 그다음에 그 갱차 같은 걸 타고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수영하는 거 비슷하게 물개 수영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오면 1시간에 뭐 한 1000에서 2000명까지 올 수 있고, 그 어느 정도의 그 중화기 기관총이나 소위 말하는 뭐 90mm 탄약통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미로 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박격포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지고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연천에 이런 땅굴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놀랍고 끔찍한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땅굴 지역에서 소리가 났다, 또 3땅굴 지역에 귀순자가 왔다. 근데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1땅굴에서 진짜 땅굴이 딱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봐라, 땅굴 존재가 확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가 어땠냐? 그 당시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땅굴 발견 2년 전에 72년도에 7.4 남북 공동성명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서로 잘 해보자고 김일성이하고 박정희 대통령 사이에 공동성명을 맺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서로 남북이 적대적으로 하지 말고 잘 해보자라고 했는데, 해보자라고 하기 1년 전에 이미 김일성은 관통굴을 파라고 지시를 했고, 또 이 남북 7.4 공동성명을 맺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땅굴을 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1땅굴의 발견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김일성의 남침 야욕과 그 양면적인 행동, 말과 행동이 다르다 하는 것이 전 세계에 아주
낱낱이 명확하게 드러난 그 계기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다가 우리 구정섭 상사님 그 팀에게 걸린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일당꿀을 보시려고 하면은 일당꿀은 1976년부터 88년까지는 거기 들어가서 볼 수가 있었는데 너무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중단했고, 그 모형을 지금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그 전망대 앞에다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냥 그 모형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모형을 보니까 실제 모형보다 크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하다가 머리 부딪히니까 그 모양은 같은데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가서 그 25사단 전망대에서 보면 그 이제 밑에 땅굴이 있는 지형이 훤히 보입니다. 아주 경치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기를 가시려면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에 있는데, 연천군 관광과에 사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거기 전화번호는 031-839-206-1이고 화요일 날은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해가지고 그 장소까지 가면은 그 아마 차를 바꿔 타야 될 겁니다. 바꿔 타고 그 전망대까지 이제 올라가서 그 전망대에서 이제 설명도 들으시고 그 땅굴 지역을 보시고 그 전망대 입구 지역에 이게 모형으로 만들어놓은 땅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까지 가시려면은 은현 IC에서 40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천 지역 인근에는 연천 포천 해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 많고, 한탄강 유원지가 있고, 또 연천 전곡리 유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곡 선사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관심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포천시 관인면에 옹장굴이라고 있습니다. 이 옹장굴, 세계에서 현재까지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자연 동굴인데, 이 동굴도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1땅굴에 대해서 간략히 그 의미와 또 희생당하신 분과 현재 상황과 그 주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 제가 좀 두서없이 저의 경험을 섞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과 함께 이렇게 함께 나가는 사진을 잘 감상해 주시길 바라고, 이 사진들은 우리 정부에서 만들어낸 그 동영상, 그리고 정부 기관이 올린 그런 사진 자료에서 퍼왔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일부 사진 제가 들어가서 활동하는 사진은 그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1땅굴 말씀드렸고요. 제2, 제3, 제4 땅굴, 그리고 아마 한국에서는 아무도 아직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제1땅굴 이전에 또 조그만 땅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자료에 있는 건데 그걸 제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료에 있고 또 심증이 가는 것이 있어서 그것도 제가 이제 또 시리즈로 방송을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터널 마스터 70이라는 그 계정으로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터널 마스터 70 계정에 지금 제가 제사 땅굴 발견하기 전에 먼저 제사 땅굴하고 똑같은 소리를 듣고 녹음했고, 저 말고도 수많은 병사들이 들었고 다수의 미국 장교, 장군, 과학자들이 들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3부작으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터널 헌터였습니다.